안녕하세요. DK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고차 방정식과 상반 방정식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중학교에서는 다항 방정식을 2차 방정식까지 배웁니다. 고등학교에서는 3차 이상의 방정식을 배우는데 이것을 고차 방정식이라 합니다. 다항식 단원에서 3차 이상의 식을 고차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의 연장선이라 보면 됩니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히 최고차항의 개수 a는 0이 아닙니다. 또한 복소수 범위에서 근의 개수는 3차 방정식은 3개, 4차 방정식은 4개가 됩니다. 고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인수분해 방법을 이용합니다. 참고로 3차 방정식에도 근의 공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처럼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수분해 방법만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 인수분해는 다항식 단원에서 배운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이용합니다. 이 방법을 다시 보면 인수정의와 조립제법을 함께 이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면 해당 영상을 다시 보기 바랍니다. 고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인수정의와 조립제법을 이용해 차수를 낮춥니다. 고차식의 인수분해에서도 봤듯이 조립제법의 목이 2차 이하로 낮아지면 그 다음은 인수분해 공식 또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은 2차식 이하의 식이 나올 때까지만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수정리에서 나온 값과 2차 방정식을 풀어 근을 구합니다. 다음 예시를 통해 계산 방법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처음 문제는 3차 방정식이네요. 우선 인수를 찾기 위해 대입해서 0이 되는 x값을 찾습니다. x에 1을 대입하니 주어진 식이 0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x-1이 인수가 됩니다. 다음으로 조립제법을 사용합니다. 목으로 x의 제곱 마이너스 x-2를 찾았습니다.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을 이용해 항상 풀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수정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진 2차식의 상수는 1과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고 2를 더하면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이 되니 인수분해가 되네요. 따라서 주어진 식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고 이 식이 0이 되는 값은 각 인수가 0이 되는 값, 즉 x는 1, 마이너스 1, 2가 됩니다. 그런데 답만 구한다고 하면 몇 가지 절차를 생략해도 됩니다. 인수 정리로 구한 x는 1에서 x에 1을 대입하면 주어진 식이 성립하니 이는 근입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 봤듯이 2차 식의 인수분해가 되는 수를 찾으면 해당 수의 부호만 반대로 하면 답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좀 더 빨리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차 방정식의 예시입니다. 여기서 대입해도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1과 마이너스 1이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조립제법을 2번 합니다. 이렇게 나온 목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2차식이니 더 이상 인수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목으로 나온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니 근해 공식을 이용합니다. 인수 정리에서 얻은 결과와 방금 근해 공식의 결과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과서에서 따로 나오지 않지만 문제에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상반 방정식이란 무엇일까요? 중간 차수를 중심으로 개수가 좌우로 대칭인 방정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4차 방정식의 경우 x의 제곱을 중심으로 4차항의 개수는 상수항과 같고 3차항의 개수는 1차항의 개수와 같습니다. 5차 방정식의 경우는 항의 개수가 짝수이므로 가운데 두 개의 항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수가 서로 대칭으로 적혀 있는 방정식을 상반 방정식이라 합니다. 여기서 상은 서로 상이고 반은 뒤집다, 반복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개수가 서로 뒤집어서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반 방정식은 3차, 5차 등 홀수차 방정식의 경우와 4차, 6차 등 짝수차 방정식의 경우 풀이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짝수차 상반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예제를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제의 방정식이 4차의 상반 방정식임을 확인합니다. 풀이의 첫 번째 단계는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x는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상반 방정식에서 상수항과 최고차항의 개수가 서로 같아서 최고차항이 0이 아니듯 상수항은 0이 될 수 없고 상수항이 0이 아니니 x에 0을 대입해도 상수항은 항상 살아있어 근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x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반 방정식에서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x의 제곱분의 1항을 x의 제곱항 뒤에 x분의 1항은 x항 옆에 놓습니다. 이제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는데 여기서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은 다음과 같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 t의 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됩니다. 정리하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이 방정식은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을 이용해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t의 1차 방정식 두 개로 쓸 수 있고 여기에 t를 다시 x 플러스 x분의 1로 바꿔줬습니다. 양변에 x를 곱해주면 이 식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 두 개가 됩니다. 근해 공식을 이용해 풀어주면 4개의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반 방정식에서 중요한 것은 x의 제곱으로 나눈다는 것과 t로 치환해서 풀고 다시 되돌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홀수차 상반 방정식의 풀이 방법입니다. 짝수차와 다른 것은 홀수차 상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을 반드시 근으로 갖습니다. 이것은 각 두 개 항씩 개수가 같고 차수가 각각 홀수차, 짝수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짝이 되는 한 길이 지워집니다. 이를 이용해 먼저 조립제법을 한 후 짝수차가 나오면 앞에 짝수차 상반 방정식의 풀이를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식이 최고차항이 5차인 상반 방정식임을 확인합니다. 이제 x는 마이너스 1이 하나의 근임을 알고 이것을 조립제법에 적용합니다. 이렇게 얻은 목은 4차의 상반 방정식입니다. 앞에서 구한 상반 방정식의 풀이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차 방정식의 풀이 중 인수정리가 되는 것은 근 중에 정수 또는 유리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반면 상반 방정식은 근이 정수나 유리수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풀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상반 방정식으로만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풀이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고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봤는데요. 이것으로 다항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모두 봤습니다. 다음은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서 나오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DK였습니다.